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아마존과 삼성생명, 오리온과 베넨제리스입니다. 최근 우주를 다녀온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때 아닌 역풍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우주를 다녀온 것은 고객들이 낸 돈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주 비행이 부자들의 돈놀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베이조스의 발언이 불을 지폈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요새 세계 최고 부자들이 우주 경쟁을 정말 벌이고 있는데 버진그룹의 브랜슨 회장에 이어서 베이조스도 우주를 다녀왔죠. 예,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이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이 베조스 회장은 자신이 우주 여행의 처음이다라고 스스로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다녀온 리차드 브랜슨, 그 버진 그룹의 이 리차드 브랜슨은 우주 문턱까지만 갔다 왔지만 우주 여행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100km를 돌파해야만 100km 이후부터 우주로 본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거기에 따진다면 베조스가 처음으로 106km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지난번에 88km에 거친 리차드 브랜슨은 짝퉁에 불과하다. 최초의 우주 여행이다 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미국 언론들도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리면서 퍼포먼스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존 고객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돈 덕분에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대목에서 가뜩이나 지금 아마존이 비싸다 또는 독점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비싸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갔다 왔단 말인가 해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 그런 어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이조스랑 이번에 이제 같이 동행한 네덜란드의 한 청소년도 300억이 넘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우주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우주 경쟁이 억만장자들을 위한 이제 돈놀이라는 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우주 여행이지 우주 바깥으로 나와서 우주에서 유영하는 시간은 채 3분?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 4분에 느껴봐야 뭐를 느끼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마케팅에 아마존을 선전하는 마케팅에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만 이 베조스는 돈을 끌어모으는 이 펀드레이징 마케팅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이 베조스의 구상은 전 세계 사람들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우주 갔다 온 사람과 우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주 갔다 온 사람 정표를 만들어준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백억씩을 이제 끌어모으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죠. 3분, 4분 그 간단한 잠시의 느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베조스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돈을 모아서 그냥 우주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여행 붐을 이루어서 그 돈으로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물류센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 속도. 배달 속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라이더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을 필요한 상품의 수급을 잘 조절해서 갖다 놓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우주선 그리고 인공위성을 활용하겠다. 최근에 블루오리진이라는 게 베조스가 운영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북으로부터서 인공위성 한 회사를 다 사서 지금 벌써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약 3,600기가 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베이조스는 이제 아마존의 대표직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동안 아마존 직원들에게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이제 보스인데 이런 여론을 의식한 지 최근에 느닷없이 갑자기 자선단체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조가 해마다 주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그 악덕 기업인에게 주는 최악의 보스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번 수상을 했죠. 그래서 특히 노조로부터도 별로 평판을 좋지 못하게 받고 있는데 우주여행 갔다 와서 대규모 그 기부금을 내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자신이 잘못 발언한 그 입방정을 뜨는 바람에 인한 역풍,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기부를 하고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그러나 우주를 향한 이 베조스의 꿈이 세계 산업에, 세계 경제에 또 한 번 지평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앱 청구 소송에서 전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이 이제 삼성생명의 즉시 연금 관련 소송에서 네 번째 패소라고 해요. 예, 이번에 또 삼성생명이 고객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다가 법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즉시연금이라는 참 이름도 회개한, 가입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주는, 연금은 보통 한참 지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런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판 것이죠. 바로 연금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원금까지 돌려주는 건데, 여기서 적립액을 이제 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관에 제대로 명시를 하지 않아서 막판에 이 적립금을 탈 때 돈이 너무 적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관 위반이 아닌가. 그래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이 판매원들도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 불안전 판매에 혐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에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삼성생명은 주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법정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삼성생명이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현재 지금 미지급 금액 4천억이지만은 이 현재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법원 판결로 삼성생명은 추가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도 돈이지만은 이렇게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괴롭힌다. 이 삼성생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이와 더해서 이제 지난해 보험사들의 민원 발생 통계가 나왔는데 1위가 삼성생명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사들의 참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가입할 때는 갖은 교훈 형식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해준다 이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돈을 잘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금소원에서 집계한 것으로 보면요, 삼성생명이 지난 1년간 5,620건, KDB생명이 5,142건, 하나생명 3,400건, 이래서 민원이 가장 발생이 많은 보험사, 돈을 잘 주지 않는 회사 1, 2, 3위가 나왔는데 그중에 삼성생명이 단연 1등을 했어요. 물론 회사가 크니까 숫자도 많겠지만 전체 비율 면에서도 삼성생명이 압도적인 1위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삼성생명의 이미지, 삼성생명은 지금 삼성그룹을 지배구조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고,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생명의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면 결국 그룹 이미지가 나빠질 것인데, 그런 면에서 삼성생명이 혹시 소탐 대시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삼성생명의 암보험 분쟁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삼성생명의 일부 소비자들이 또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는데요. 당시 삼성생명에서는 암보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랬는데 21명들하고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농성 죽이는 사람들끼리만 비밀 합의를 했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야합이다. 이래서 암 환자들이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앞두고도 암 환자를 이렇게 상대로 사기극을 비친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한다라는 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대목도 그 진상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삼성생명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또 오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아들 담서원 씨가 오리온에 이달 초에 입사했습니다.
경영관리팀 수석 부장으로 입사한 담 씨는 유력한 경영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오리온 측은 아직은 승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회사 측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영 승계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제과 빵 업체들의 3세 승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리온,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의 3세인 담서원 씨가 느닷없이 수석 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담서원 씨는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최근에 카카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사를 했어요. 이것이 3세 승계가 아니겠느냐. 자, 잠깐 이 동양그룹 오리온 가계도를 한번 보시죠. 이 동양그룹은 원래 이양구 씨, 북에서 넘어온 이양구 씨가 넘어와서 빵 만들고 시멘트를 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딸만 둘을 뒀어요. 큰딸 이혜경, 그리고 작은 딸 이화경입니다. 큰딸 이혜경 여사는 현재현 씨하고 원래 검사 출신이죠. 결혼을 했고, 둘째 이화경 씨는 이제 화교 담철곤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혜경 씨가 결혼을 한 저 동양그룹은 망했어요. 구조조정 여러 가지로 부실 문제로요. 이제 살아남은 게 이화경 씨인데, 이화경 씨의 그림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막내 아들이 담소원이고 딸이 담경선 씨 있는데, 이번에 담소원 씨가 이제 입사를 함으로써 오리온의 초코파이의 새 임자가 결정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9년생이니까요. 올해 이제 33세죠. 아직 어리죠. 미국 뉴욕대를 졸업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중국에 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대만 사람으로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가 한의사회를 했는데 서울 외국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버지인 담철곤 씨와 또 동양그룹의 둘째 딸인 이화경 씨가 초등학교 연애 결혼을 이어서 질리지도 않고 끝까지 이렇게 결혼을 한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그 연애의 승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조적으로 그 언니인 이혜경 여사는 집에서 매주 주는 혼처와 결혼을 해서 언니와 동생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그동안에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이혜경 담철곤의 자녀 담서원 씨가 경영 승계에 나선다 해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리온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경영 승계를 좀 준비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5년 전에는 이제 담서원 씨에게 편법 증여를 하다가 좀 걸린 적이 있어요. 예, 그 대목도 아직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정을 받은 대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 담서원 씨가 현재 지금 오리온의 지분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생이었던 이 담서원 씨가 어떻게 이 주식을 갖게 됐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오리온 계열사, 오리온의 물량을 대거 따고 있는 회사를 담서원 씨가 오리온으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파는데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그 과정에서 편법 승계 자금을 정의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어떤 이제 그 지적이 나왔어요. 또 아버지 담철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철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회사의 그 자금을 빼냈다는 혐의로 해서 법정에 서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새로 출발하는 담서원 씨 후계 승계를 위해서라도 처음에 스타트를 깨끗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가 계속 영원히 통할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 좀 더 깨끗한 출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짧게 오리온 관련해서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면 현재 이제 창업주의 두 자매가 있는데 이혜경, 이화경 자매죠. 이 둘이 지금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이화경, 이혜경 이 두 자매의 우애는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기자 시절에 우에 있는 집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동양그룹에 가서 이혜경 여사와 이화경 여사에게 물어봐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야말로 너 것 내 것 없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양그룹이 휘청하면서 추석날 언니가 동생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죠. 그때 매몰차게
우리까지 같이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추석 면담 이후로 완전히 갈라졌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는데 상속재산 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지금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계속 이 분쟁을 이어왔죠. 네. 그리고 돈 앞에서는 이 자매의 우정도 깨지고만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가 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회사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우선 아이스크림과 이스라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벤앤제리스라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요. 저기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한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팔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그거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을 퍼포먼스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이스크림 전쟁이 터졌는데요. 네. 벤앤제리스 회사는 사회적 운동 행동주의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남녀 차별이라든지 인종 차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스스로 팔지 않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면으로 때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법 점거를 때리는 행동인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때리는 기업이 일찌감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이 성자가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벤앤제리스는 이제 창업주가 언급하셨던 대로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창업주는 물러났지만 그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벤앤제리스는 벤과 제리스라는 두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학원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좋은 어떤 그 스피리트를 뿌리는 것이다 해서 행동주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곳에서는 돈을 몰아주고 또 나쁜 일을 하는 것에서는 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겐다스라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붙어서 일단 한번 이겼거든요. 그 이후로도 인종차별 또는 남녀차별 또는 환경 파괴 이런 회사들을 때려서 그동안에 연전연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회사고 많은 기업인들은 또 많은 정치인들은 벤앤제리스한테 걸리면 끝이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어떤 기업인이나 또는 정치인이 있으면 벤앤제리스는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벤앤제리스의 청원 편지를 넣기도 하는데 네. 이번 과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지 벤앤제리스가 이길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